뉴저지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뉴욕시 식당 두 곳에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한인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빌 더 블라즈 뉴욕시장이 최근 불거진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장 후보의 성인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공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공식 발표한 2주 자가격리 의무 면제안이 국내에 한정된 것에 대해 불만이 가진 미주 한인들이 대학원에 이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이자가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공급을 시작합니다. 이제 백신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학자금 무상 보조금 지급액을 대폭 확대함과 이를 다카 수혜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국이 멘톨 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제 0.72%까지 떨어지면서 팬데믹 발생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뉴저지 내 6개 대형 백신 센터에서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코로나19 확진이 사흘 연속 1,000건대를 유지하고 어제 신규 사망자가 20명을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도 1,600명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한 주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팬데믹 발생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뉴저지 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2%로 전날 0.80%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다소 주춤하던 지난해 8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77%까지 떨어졌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인구는 이제 3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주내 전체 성인 인구의 43%에 해당합니다. 현재 백신 공급 속도로 볼 때 주정부가 공언한 오는 6월 말 성인 인구 70%의 백신 완전 접종 역시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령에 따른 코로나 확진 분포에서는 30세에서 49세 사이 청장년층 주민이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 연령대의 코로나 관련 치사율은 4.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8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치사율은 절반에 가까운 46.57%를 나타내고 있어 아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뉴저지 내 카운티 거점별로 마련된 6곳의 대형 백신 센터에서는 어제를 기해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뉴욕시는 식당들에게 야외 영업을 허용하면서 도로 측에 줄줄이 마련된 야외 식사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시행 초기부터 안전 문제가 지적되었고 사고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드립니다. 어제 저녁 8시경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식당의 야외 식사 공간은 처참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추웠던 탓에 식사를 하는 손님은 없었지만 그 앞을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가고 있던 37세 남성 신린룽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여성 2명과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 여성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수사관들은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이 지정된 속도를 훨씬 넘겨 과속을 하던 중 감각을 잃고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조치가 차츰 풀리면서 시민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있었다면 자칫 더 심각한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4세 남성으로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고 밖으로 나와 야외에서 식사를 하던 아무 상관없는 손님 2명에게 각각 한 발씩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에 총을 맞은 57세 남성과 어깨에 총을 맞은 30세 남성으로 현재 벨뷰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총을 던져버리고 도주했으나 사우스 10번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전과범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기소가 계류 중입니다. 범인이 소지하던 총도 회수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한인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선거에서 뉴욕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은 총 5명으로 나타나 사상 최초의 한인 시의원 탄생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 최초로 아트 장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매니징 디렉터 출신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벤처 투자자인 장 씨는 지난해 12월 말 뉴욕시가 직면한 인종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됐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리틀렉,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등을 포함하는 19선거구에는 리차드 이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2014년부터 퀸즈 보로청 예산국장을 역임해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정부 예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앞세우면서 한인 사회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머레이힐 일대 20선거구는 존 최 후보가 나섭니다. 최 후보는 존 리우 전 뉴욕시 의원 입법보좌관,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린다 이 후보가 출마합니다. 26선거구에는 뉴욕 한인회 정치력 신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줄리 원 후보와 헌터 칼리지 조교수 헤일리 김 후보가 경합을 벌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 보궐선거를 포함한 뉴욕시 시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보로장, 시의원 선거는 선거 후보를 순서대로 기입하는 순위 선택 투표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시 시장 후보로 출마한 스캇 스트링어의 성인호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이 사건의 공식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후보의 지지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며 경선 레이스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장 후보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민주당 예비선거 이전에 수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스캇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현재 뉴욕시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로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앞서 뉴욕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데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빠른 조사와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주 검찰이나 뉴욕시의 수사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의 이번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에 관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지지율은 앤드류 양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과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따르고 있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장 후보는 진보 운동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성희롱 사건으로 이들의 지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트링어 시장 후보를 강력 지지하고 있는 제시카 라모스 의원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한편 스카 스트링어 보좌관은 스트링어 후보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녀가 라이벌인 앤드류 양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청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트링어 캠페인 측이 지역 매체 NY1에 제공하고 뉴욕시 선거위원회가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스트링어에 대한 성희롱을 폭로한 진 김 씨가 앤드류 양을 위해 투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링어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이 청원서가 한인 진 김 씨의 의도와 그녀의 변호사인 패트리샤 목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김 씨가 올해 앤드류 양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김 씨 변호사의 진술의 패턴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양의 캠페인 대변인은 진 김 씨가 탄원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보도를 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면제 요건에 한국 내 백신 접종자만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미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어제 자가격리 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의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미주 거주 한인들은 가족을 만나거나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고통스럽고 엄격한 2주 자가격리로 대부분의 여행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미주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해지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한국 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키로 했지만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현재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2주 자가격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한국의 백신 부족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도 지원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외동포 백신 접종 차별에 대한 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청원 내용 역시 미국 등 재외동포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동포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이는 이들에게 고국을 향한 사랑과 애국심을 불어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시간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은 현재 약 3,600여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재외국 현지에서 한 백신 접종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고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PCR 검사 서류는 주재국에서 발급받는 것은 인정하면서 백신 접종은 왜 안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지원 확인과 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화이자가 백신의 해외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신 수출을 제한한 이후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화이자가 금주 중 멕시코에 수출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미국 미시건주 칼라마주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포함될 것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그동안 멕시코에 1천만 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해 왔으며 미국 내 생산부는 처음입니다. 로이터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최악의 감염 국면을 맞은 인도를 비롯해 심각한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인형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민 4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이번 주 화이자로부터 200만 회분 백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생산 분량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제부터
인도에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지원 물품과 백신 원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인도가 팬데믹 초반에 우리를 지원한 것처럼 미국은 필요한 때에 인도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시급히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물품을 며칠 내로 수송한다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 기구 등이 지원 물품 수송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면서 연일 인도가 미국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 타국 지원에 나서는 데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보내는 방안을 놓고 인도 총리와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연방정부의 학자금 무상 보조인 펠그랜트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펠그랜트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패밀리 플랜에는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무상교육 계획과 함께 펠그랜트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펠그랜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학비 보조금으로 2021-2022 학년도 기준 소득에 따라 최대 6,495달러까지 제공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패밀리 플랜을 통해 펠그랜트 수혜자당 최대 지급액을 1,400달러 더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은 8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펠그랜트 수혜자별 지원금은 약 20%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펠그랜트 수혜액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에 대해 저소득층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카 수혜자에게도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가 추진됩니다. 식품의약국이 멘톨 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가향 담배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한 가양담배 일종인 멘톨 담배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FDA는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 담배 제품 표준 2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안에 멘톨 담배와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양 시가를 금지하는 제품 표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09년 멘톨을 제외한 과일향, 캔디향 등 가향 관련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이 조치가 청소년 흡연을 크게 줄이고 금연율을 높이며 사람들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멘톨은 담배의 불쾌감을 없애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의 흡연을 촉진하고 니코틴 효과를 높여 중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인 흡연자 중 거의 85%가 멘톨 담배를 피우는 반면 백인 흡연자 중 이 비중은 30%에 그쳤습니다. CNBC에 따르면 멘톨 담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담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어제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축제 중 스탠드 붕괴 사고로 최소 44명이 숨진 압사 참사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날 사고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 와이넷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아브레이미는 참사는 하시딕 톨도스 아론 종파들이 축제장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시작됐다며 이동하는 인파 중에 앞줄에서 몇 명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어 뒤따르던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 위에 깔리기 시작했다면서 축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사고로 훼손된 신체 부위를 수거했고 경찰이 도착해 인파를 둘러싼 철제 장벽을 제거하고 나서야 압박이 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차임 베르하임 씨는 바닥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여서 걷는 것을 멈췄는데 이를 모르는 다른 쪽 축제 참가자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사람이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유대인들은 전통 축제인 라그바오메르를 즐기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올해에도 전체 50%를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2020-2021 학년도 특목고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총 23,528명이 응시한 특목고 입학시험에서 전체 합격자는 4,2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은 53.7%인 2,288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도인 54%에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백인 27.9%, 히스패닉 5.4%, 흑인 3.6% 순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스타이브슨트 고교의 경우 전체 합격자 749명 중 약 65.8%가 아시안이었으며 20.3%가 백인인 반면 흑인 학생은 8명, 히스패닉 학생은 20명밖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특목고 입학시험 응시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도 34.7%로 가장 높았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응시자 중 백인 학생 비율은 18.4%로 가장 낮았습니다. 뉴욕주의 종합병원 안전성이 전국 46위로 최하위로 평가된 반면 뉴저지주는 14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영리 환자 권익보호단체 리프로그가 29일 발표한 종합병원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147개 종합병원 중 최고 등급인 A로 평가받은 곳은 16곳에 그쳤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플러싱 병원과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 노스쇼어 대학병원은 평균 이하를 뜻하는 C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명 병원인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인 의료 종사자들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엘름허스트 병원의 경우 D등급으로 평가되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전체 68개 병원 중 A등급 병원 비율이 38.2%로 전국 14위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잉그루드 병원과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 패스캑 밸리 병원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홀리네임 병원과 해켄색 대학병원, 해켄색 메리디안 헬스 팰리세이즈 병원이 각각 B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세금 남용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타운 정부 세금 남용 문제의 최대 안건으로 평가됐던 수십만 달러 상당의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 지출에 대해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타운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유급병가 비용은 538달러로 확인돼 이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는 무분별하게 지급했던 유류비 구입카드 지급을 모두 폐지하고 부서장에게만 유류비 구입카드를 지급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일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차량 관련 특혜도 모두 폐지했다고 밝혔는데 특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의 전체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는 2017년에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에게 발행된 6만여 달러 수표에 대해서도 자체 확인 결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발표 내용과 관련해 참석 주민들의 항의가 제기되면서 발표 시의원과 주민들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